이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안현준 님이 11월 26일 날 모니터링을 한 혈당 값입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래프 보니까 무섭네요. 무섭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솔직히 좀 울고 싶었어요. 네, 울고 싶었고 내가 너무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했구나. 현주님도 아침 식후부터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는데요. 뭘 드신 걸까요? 당근, 사과, 양배추. 사과하고 당근하고 양배추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강 주스잖아요. 이걸 마시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다고요? 당뇨병에 소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당뇨병이 없고 당뇨병 전 단계도 아닌 완전히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2024년 7월 16일에 한 건데요. 이게 공복 혈당이 많이 나왔어요. 몇으로 나왔어요? 155까지 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155. 현주님은 이미 당뇨 초기입니다. 현재 당뇨약도 복용 중인데요. 당뇨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먹어요. 엄마가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약 먹어야 된다고 되게 속상해 하셔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당뇨가 더 심해질까 걱정돼 청소할 때도 댄스 추가. 틈만 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좀 피곤하고 이럴 때는 눈이 많이 침침하고 가끔 실핏줄도 터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화장실도 자주 갈 때도 있고 밥을 먹고 나면은 막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뇨 초기 증상은 아닙니다. 당뇨 초기 증상은 없다가 답이 되겠고요. 엄마 합병증 걸려서 어떻게 될까 봐 각막 쪽에도 많이 오고 피부도 많이 손상된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엄마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당뇨 합병증. 이런 합병증을 아마 들어보시기만 하더라도 끔찍하실 텐데 혈당이 높게 되면은 그 혈관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가지 않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신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심근경색에 의해서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또 사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성인에서 실명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지금 당뇨병입니다. 투석 치료나 콩팥 이식이 필요한 그런 가장 흔한 원인이 지금은 당뇨병입니다. 사고를 제외하고 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반대로 처음 진단 시부터 철저히 혈당을 조절하게 되면 당뇨병을 아무리 오랫동안 앓더라도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것이 당뇨병입니다. 현주님의 당뇨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내 몸에서 얼마나 잘 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걸까요? 6.4면 거의 정상이에요. 거의 정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높지 않다. 베타 세포 기능,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 정상이라면 한 16밖에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아, 현주님은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래서 지금 당뇨의 타입이 그렇게 비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이렇게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급이 딸리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첫째는 공장 수가 적다. 그다음에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베타세포인데 베타세포 양 자체가 적은 경우 그리고 베타세포 양은 충분한데 생산성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모자르는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요. 저희 어머니가 네. 당뇨가 있고 저희 네. 동생이 또 당뇨가 있죠.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비만하지 않으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타입의 네. 가족력인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겠지만 혈당이 네.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을 이용해서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약을 끊기는 힘든가요? 지금 끊긴 어려워 보이시고요. 이제, 네. 근데 비만한 타입의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체중을 한 15% 정도까지 빼주면 당뇨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모자라는 타입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슐린 분비능으로 견딜 만한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죠. 억울하시죠? 그렇죠? 억울하실 겁니다. 현주님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드신 거 보시면 건강히 드셨죠? 사과, 양배추, 당근인데 거의 뭐 폭탄 투하한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쭉 올라갔다 내려오죠? 얘는 어때요? 이런 모양이 보이죠? 아, 의외로 점심밥 먹은 후 혈당은 190으로 비교적 낮은데요. 이날 점심 메뉴는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간 비빔밥이었습니다. 상추를 여기다 가득 넣고 야채를 많이 넣고 먹거든요. 야채를 왕창 먹는 거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식이섬유가 그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관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물처럼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 탄수화물들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네. 천천히 느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 30분.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해 귤 딱 1개와 포도 15알을 먹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와, 과일을 먹고 혈당이 215까지 치솟았네요. 다시 1시간 뒤 좋아하는 꿀떡 3개와 시루떡 2조각을 먹고 혈당이 230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간식 드신 거 보시면 떡도 많이 올라가지만 과일도 많이 올라가죠. 네네. 예. 그 현대 네. 과일은 나무에 달려 있는 과자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당분이 높습니다. 따라서 빵, 과일 같은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간식보다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은 뒤 디저트를 마지막에 먹으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뾰족하게 혈당이 쭉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원래 저희가 학계에서 쓰던 말은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정상인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식후 혈당의 변화가 식전과 식후를 비교했을 때 5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50을 넘는 그 뾰족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 음식의 구성 성분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양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드시는 속도가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드시는 순서도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논문도 발표를 했었는데, 식이섬유를 식사 전에 드시는 거, 그다음 식사 후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거 비교를 했어요. 먹은 내용물은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바꿨죠. 그랬을 때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연구는요, 꼭 이 식이섬유가 아니더라도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은 쪽이 역시 또 혈당이 덜 올라가요. 다른 음식들이 이 위장관에 들어가서 먼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은 방해받지 않고 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은 후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죠. 먹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입니다. 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음식을 딱 받았을 때 재료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면요, 그건 신선한 음식이에요. 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라면 스프?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분 모두 다 떡 좋아하시죠? 네. 제가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혈당 그래프들이 보이는데 다 떡이었어요. 꿀떡, 시루떡, 떡국 등 떡만 먹었다 하면 혈당 스파이크였네요.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쌀을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드니까 흡수가 잘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한번 부순 거죠. 빵은 네. 어떻게 만들어요? 이 또 밀가루를 한번 부순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떡만 드시고, 그렇죠? 면만 드시고 이렇게 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데 색깔이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 녹색 이런 부분들이 한 그 식탁에 같이 있는 이런 음식을 먹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7일 정도 노력해 보시고요.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크 운동으로 치솟는 혈당을 잡을 수 있다?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막내 시크 운동. 그 효과는 와, 이거 뭐 이 정도 중강도예요. 오늘은 운동했을 때 내가 혈당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를 한번 직접적으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금 다 부착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85입니다. 밥 먹기 전 혈당 85. 네. 부럽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세 분은 식사 전 혈당이 얼마인가요? 자, 먼저 우리 안현주님. 안현주님 네. 124요. 124요. 104. 104요. 저도 104. 104. 네. 저도 그럼 제 숫자를 좀 적어 놓고요. 당뇨와 거리가 먼 문교훈 쌤. 확실히 혈당 수치가 낮네요. 이제 식사 시간. 메뉴는 자장면과 탕수육입니다. 다들 혈당 그래프를 보고 놀랐는지 탕수육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엄청 먹었거든요. 우선 먼저 제 혈당부터 좀 볼게요. 저는 85에서 지금 보면은 125까지 올랐네요. 네. 조금 올랐네요. 125까지. 254요. 254요. 현주님 254. 207입니다. 저는 197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은 식사 끝부터가 아니고 식사 시작부터 1시간 후의 혈당을 말합니다. 세 명 모두 이미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혈당이 계속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는 표시 보이시죠? 그럼 계속 올라가는 혈당을 뚝 떨어뜨릴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혈당 뚝 운동은 가위바위보 운동입니다. 먼저 주먹은요, 이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고요. 가위는 앞뒤로 다리를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기는 좌우로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에요. 자, 가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밥을 먹은 후 어디서나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식후 운동은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릴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작용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완 수축되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잘 열려 당이 피 속에 쌓이지 않고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쪽씩 몸을 밀어서 뒤꿈치 딛고 뒤꿈치 딛고 하나, 둘, 빠르게 셋, 넷, 다섯. 혈당 뚝 운동은 모두 중강도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일어나시고 자, 숨이 좀 가빠지는 게 좀 느껴지는데 숨 쉬면서 우리 말할 수 있죠. 너무 힘들다,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딱 이 정도가 중강도 운동입니다. 이 정도가 중강도예요. 오뚜기처럼 움직이면서 한쪽 팔꿈치와 보통은 19, 30분부터 60분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혈당을 잡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 하느냐보다 언제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 셋, 7, 2, 셋, 8, 2, 셋, 9, 2, 셋, 15. 참여자들은 식사 후 중강도 운동을 20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혈당을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계속 올라가던 혈당 과연 떨어졌을까요? 일어서 앞으로 오시죠. 자, 이렇게 혈당 뚝 운동 5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저는 106 나왔습니다. 106. 네. 196으로 떨어졌습니다. 오, 254에서 196으로 뚝 떨어졌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희성님은 얼마나 네. 떨어졌을까요? 네, 179 나왔습니다. 179. 희성님은 179로. 9가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159가 나왔습니다. 100. 한길님은 159로. 어때요? 혈당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식후 2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만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화이팅! 솔루션 8일째 되는 날, 현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미 당뇨 초기인 현주님은 당근, 양배추, 사과로 만든 건강 주스 한 잔에 240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었죠. 요즘은 아침 식사 시간을 늘렸다는데요. 이제 혈당을 덜 올리게 하려면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바꿨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총천연색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고요. 사과 대신 단백질 많은 달걀을 먹습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는 145였었거든요. 지금 40분 지났거든요. 그런데 161로 올랐어요. 와, 160일.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 안심이 돼요. 똑같이 아침 식후 40분 혈당인데요. 혈당 변동폭이 이렇게 다릅니다. 점심도 마찬가지. 탄수화물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줄 채소와 단백질의 양을 더 늘리고요. 탄수화물인 밥은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교수님이 먹는 순서에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순서를 이제 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먹고 이제 밥을 맨 나중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은 124 됐어요. 진짜 조금 올랐네요. 예.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가. 혈당을 잡아 당뇨를 되돌리기 위해 3명의 참여자 모두 식습관을 바꾸고 혈당 뚝 운동을 날마다 실천했습니다. 당뇨를 막기 위한 17일간의 도전. 귀하신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생 많으셨죠? 예, 그래도 보람. 이미 당뇨병 초기였던 그러셨어요? 현주님. 예. 자, 일단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현주님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으세요. 많이 좋아지셨고.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48이었는데요. 지금 121이 됐습니다. 혈당이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슐린도 조금 더 잘 나오는 쪽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베타세포 기능이 16.1이었으면 이번은 23.6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기능이 많이 좋아졌네요.
당뇨 초기인 현조님도 당뇨의 진행을 거꾸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혈당 조절 범위가 있습니다. 70부터 180까지인데요. 그 목표 범위 내에 96%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당뇨 환자라서 특히나 걷잡을 수 없었던 혈당을 완만하게 잡았습니다. 너무 또 잘하시면 약도 한번 끊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아주 기뻐요. 제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나타나니까 아주 오늘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관리만 잘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당뇨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제가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작은 밥그릇과 운동화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거의 100%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